안녕하세요, 똥물리의 에디입니다. 2010년대부터 스마트폰을 썼던 분들이라면 레티나 디스플레이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애플에서 디스플레이를 지칭하는 마케팅 용어로 눈의 망막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정도의 화면, 이걸 레티나 디스플레이라 말하고 있죠. 실제로 2010년에 처음 공개한 이 아이폰 4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지금 봐도 이 놀라운 326ppi 밀도 있는 디스플레이죠. 추후에는 대부분의 애플 제품에서 이 레티나 용어를 적용했는데 조금의 차이점이라면 이 스마트폰보다는 좀 더 멀리 떨어져서 보기 때문에 200ppi 이상 화면에서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모니터 시장에서는 이 애플의 기준을 충족하는 건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에요. 막말로 우리가 리뷰에서 좋다 하는 모니터, 32인치 4K 모니터, 픽셀 밀도로 보면은 130ppi를 간신히 넘는 수준입니다. 물론 많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130ppi 상당한 고밀도 화면으로 좋아 보인다라고 대부분 반응하죠. 하지만 맥북을 포함한 애플 기기를 같이 활용하는 사용자라면 픽셀 밀도가 낮아 결과물의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LG에서 갑자기 레티나 기준에 충족하는 작업용 모니터 하나를 출시했습니다. LG전자 울트라파인 EVO 326-990AS. 이번 EVO 모니터 제대로 된 소개 전에 호들갑을 하나 떨고 가자면은 이 디자인 좀 보세요. LG가 이렇게 디자인을 잘해나 싶을 정도로 매우 마음에 듭니다. 일단 전면 로고 없고요. 베젤리스 당연히 4면입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애플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꽤 참고한 듯한 인상이죠. 사실 작업용으로만 두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디자인이 매우 잘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CES 2025 혁신상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얼굴값 제대로 하는지 제품을 본격적으로 살펴봐야겠죠. 30인치 크기의 6144-3456 일명 6K 해상도를 갖추고 있으며 나노 IPS 블랙 기술을 사용한 IPS 패널을 적용했죠. 픽셀 밀도가 224ppi로 30인치 4K 모니터와 비교하면 약 62% 더 오밀조밀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인터넷 웹서핑만 해도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4K도 선명하게 느꼈는데 6K는 마치 하나의 그림을 보는 듯한 되게 색다른 경험입니다. 단순히 화면에 표시된 모습은 비슷한 크기로 보이지만 하나의 글자나 아이콘을 표현할 때 4K보다 더 많은 픽셀을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표현할 수 있죠. 특히나 이번 LG EVO 모니터는 나노 IPS 블랙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명암비를 확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실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사용자들은 기존 IPS 모니터보다 더 깊은 블랙 표현을 경험할 수 있죠. 살짝 아쉬운 점은 IPS 블랙 2.0 기술은 적용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 측정을 해보면 명암비가 1800대1 수준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명암비 외에도 패널 자체의 퍼포먼스는 인상적이에요. sRGB는 99.9%, 사진 작업자들이 많이 쓴다는 어도비 RGB는 99.5%로 매우 훌륭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DCI-P3는 97.5%로 비교적 조금 떨어지지만 사실 이 정도도 뛰어난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어요. 게다가 감마값도 모드 4에서는 2.2에 가깝고 모드 3에서는 2.4에 가까운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밝기도 최대 511.6칸델라 체크되었으며 HDR 상태에서는 800칸델라 이상까지도 높아지네요. 색상 정확도를 보면 99%를 달성했던 sRGB와 어도비 RGB 모두 1점대를 기록했는데요. 훌륭한 디스플레이를 잘 조리한 결과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작업용 모니터로 필수 조건은 모조리 갖춘 셈이죠. 다만 살짝 아쉬운 점은 밝기에 따라서 색온도 변화폭이 조금씩은 있다는 점인데요. 이는 OSD 상에서 조절이 가능한 부분으로 엄청난 단점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주변 빛에 따라 밝기를 조절하는 자동 밝기 기능을 쓸 때는 색온도가 살짝씩 변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작업하는 분들은 이런 기능 잘 안 쓰긴 해요. 뿐만 아니라 작업용 모니터로 갖춰야 되는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요즘은 필수처럼 여겨지는 조건 썬더볼트 역시 지원을 합니다. 단순히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최신 규격인 썬더볼트 5 포트와 허브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후면을 보면은 DP 2.1, HDMI 2.1 포트 밑으로 썬더볼트 5 포트와 USB 10Gbps 타입C 3개가 위치해 있죠. 덕분에 케이블만 꽂아도 공짜로 썬더볼트 허브가 생기는 셈이고 데이지 체인 기능을 통해 다른 작업용 모니터를 깔끔하고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어요. 다만 이 후면 포트 구성에 램 포트가 따로 없다는 점은 솔직히 아쉬운 구성인 것 같아요. 요즘 맥북은 없어진 지 오래고 작업용으로 유명한 XPS 같은 이런 모델조차도 사라진 지 오래죠. 이런 점을 LG가 딱 캐치해서 깔끔하게 램 포트까지 넣어줬으면 완전 이 다이아 반지 쫙 들고 청혼하는 격인데, 물론 KVM 기능도 지원하기 때문에 맥과 윈도우를 동시에 쓰는 환경이라면 걱정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작업용 모니터들의 고질적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죠. 출시 특가로 250만원 정도로 구매가 가능한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비교되는 모델이 300만원대라 가격 자체는 더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모로 많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올 작업용 모니터들, 대표적으로 애플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2세대 같은 그런 유명 모델들이 이것보다 저렴할 일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성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면은 차라리 OLED 모니터를 쓰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스펙상 OLED가 더 좋은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작업 환경을 고려한다면은 여전히 LCD가 작업 시장에서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빠른 화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게이밍 환경 대비 작업은 고정적인 UI가 지속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닝에 매우 취약한 것은 물론 버닝 방지 알고리즘으로 인해 밝기나 색온도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거는 흰색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밝은 색을 표현할 때 ABL, ASBL로 인해 밝기 변화가 실시간으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장시간 작업을 했을 때 안정적인 결과물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이 작업용 모니터에서는 핵심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LCD를 사용한 모니터가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물론 지금 이렇게 말은 해도 2, 3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말한 단점들이 해결이 된다면은 그땐 또 달라지겠죠. 네, 지금까지 LG전자 울트라파인 225 326-990AS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전문가들을 위한 하이엔드 모니터입니다. 4K와 확실한 체감 차이가 존재하는 6K 해상도, 나노 IPS 블랙 기술을 사용한 이 멋진 패널은 어떤 작업을 하든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다만 경쟁사 대비 저렴한 가격 포인트를 차지하기 위해서인지 부가 기능 면에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게 느껴져요. 주렁주렁 매달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저는 똥물리 리였고요. 궁금하신 점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